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작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학금 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저번 학기에 장학금을 3개를 받으면서 2학기 정도는 학교를 공짜로 다니게 된 꼴이 되었거든요. 또 이 장학금 신청하는 걸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한국 장학금과 캐나다 장학금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저 때만 해도 성적 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줬잖아요. 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근데 캐나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학금마다 성적이 요구 조건인 경우도 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빡세지 않고 뭐 평균 3.0만 넘으면 되거나 대신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보고 담당자가 장학금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수에 맞게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학금 신청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이거를 학교에서 홍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제 제가 이민을 하기 전에 저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는데 그 당시에 서방이도 세이트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서방이의 세이트 첫날 교수가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장학금에 대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딱 맞지 않아도 신청을 무조건 해라, 이런 말을 해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서방이도 신청을 했고, 저도 이제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도 그 다른 학교에서 장학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주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장학금을 꼭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청을 했고 꽤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금 신청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신청했는지, 팁이라면 팁이 있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우선 저희 학교는 마이세이트라는 사이트고, 다른 학교도 분명히 장학금을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마이세이트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마이 스튜던트 가시고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Student Awards and Financial Aid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처음 어워드를 신청하시는 분은 Apply for Student Award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텀이 나오고 해당 피리어드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Fourier Genera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ontinue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이제 2025년 6월까지가 이제 한 텀인데요. 제가 작년 가을학기 때 이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Continue를 하면 저는 어플리케이션에 알루미니 어워드밖에 뜨지 않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스튜던트 어워드가 뜨실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고 Continue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여기 View My Application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신청한 것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학금을 신청한 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못 모르고 막 별걸 다 신청했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고 해당하시는 것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튜던트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걸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들어가면, 요거는 제 개인정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동의하냐,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제너럴 퀘스천이랑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 이제 신넘버를 적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넘버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데 신넘버가 없다. 그러면 신청을 하셔서 신넘버를 받으세요.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신넘버를 왜 넣어야 되냐, 학교에서도 저희 장학금을 준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저희도 텍스 리턴을 할 때 장학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넘버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 알버타에 살고 있는지, 알버타에 언제 이사를 했는지, 스테이트를 다니기 전에 어디 살았는지, 그리고 네가 캘거리 외곽이나 근교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의 신분 상태를 물어보는데, 여기에 시민권자인지, 국제학생인지, 영주권자인지, 난민인지 이걸 묻더라고요. 여기서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국제학생이라고 해서 필터링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상이 어떤 계열인지를 묻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캐네디언인지, 원주민인지, 이탈리아계인지, 차이니즈계인지 이런 걸 묻는데, 저는 아더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라이팅을 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저희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카운팅 학생이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도 올랐고 모기지도 너무 올랐고 생활비도 너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니네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트를 왜 선택했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왜 선택했는지 요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솔직하게 세이트가 좀 유명한 학교고 또 진짜 필드에서 필요한 학문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교를 선택했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잖아요. AI라는 새로운 친구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 친구한테 라이팅을 좀 부탁해도 괜찮아요. 이건 시험이 아니니까 컨닝이 아닙니다. 예쁘게 잘 써줘요. 네. 그리고 이제 퍼스널 레퍼런스를 요구하는데 이거 진짜 아무나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장학금 3번 받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매년 명절 때마다 그 홈파티에 초대해 주시는 캐네디언 아저씨 한 분과, 전에는 코워커였지만 현재는 친구로 지내고 있는 지인을 넣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연락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분들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로운데, 저의 한정,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하면 이게 교회 활동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예를 든 거는 스포츠, 뭐 아트,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땐 독서 클럽, 뭐 뜨개질 클럽, 뭐 세차 클럽, 뭐 저는 교회 가는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든지 쥐어 짜셔가지고 이 라이팅 하는 공간을 공백으로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해서 쓸 점은 여기 보면 너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너의 커리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새로운 친구 AI가 잘 써줍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거창하게 나를 따르라, 뭐 내가 회장직을 맡고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추천하고 조언해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이게 리더십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잘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충분히 리더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쥐어짜도 지난 5년 동안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죠? 저는 스포츠도 안 하죠? 저는 진짜 똥손 오브 똥손이라 아트 같은 것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진짜 헛살았네? 진짜 한 게 없는 거예요. 쥐어짜다가 뭘 했냐? 유튜브를 한다고 유튜브를 한다고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학교 측에다가. 물론 제 채널 주소를 막 입력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난 몇 년간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해왔고, 이 유튜브에서 캘거리도 소개하고 학교 생활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응원을 받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썼고, 이제 리더십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과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썼고, 이게 이제 나의 커리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이렇게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발전된 리더십으로 내가 어카운팅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AI 친구가 잘 써주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발론티어 익스피리언스.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중요한 것보다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발론티어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발론티어 한 모습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도 있어요. 왜 발론티어를 해야 하냐, 지금 보시면 제 프로파일 넣는데도 지금 발론티어 경험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각각의 장학금이 이제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사항 중에 발론티어 경험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발론티어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발론티어를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력서에 넣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를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입학을 하자마자 발론티어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발론티어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정말 많은 발론티어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짜리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어쨌든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단기로 했어요. 그런 봉사활동을 골라서 했거든요. 이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오픈하우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른 이벤트, 하루 이틀짜리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걸 쓴 거예요.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어떤 행사를 했고 또 여기를 보면 너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너의 커리어에 어떠한 관련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 이 발론티어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썼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이 파란색 글씨가 다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죠. 여기서 제가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해당이 안 돼도 신청해보지 뭐 이런 건 다 거의 썼어요. 100%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도 저는 최대한 그냥 어플라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안 한 것도 있어요. 안 한 것은 너무 뚜렷하게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나 그 라이팅을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라이팅에 내가 쓸 게 없다 싶으면 신청은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이팅은 필요 없는데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은 아니잖아요. 원주민도 아닌데 여기에 그 원주민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건 많이 없는데 이거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신청을 안 했는데 요거는 지금 캐네디언 군대 간 사람 혹은 자녀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들지 않은 게 뭐냐면 원주민, 군인, 퇴역군인 이걸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한 것들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신청했는데 요거 이제 세이트 재학생인데 세이트 내에서 액티비티나 발론티어를 참가해서 거기서 리더십을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또 발론티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발론티어 경험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번에 발론티어를 한 거를 그걸 토대로 썼죠. 썼던 거 계속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조금 다르게 쓰셔도 되고 근데 발론티어는 하셔야지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 이제 요구 조건은 30세 이상인 학생인데 GPA는 3.0을 넘고 세컨 이어를 다니고 있는 디플로마 프로그램 학생에게 준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머스트가 있어. 머스트가 아이가 있는 캐나다로 이민한 이민자 이거를 특정했어요. 이 머스트는 머스트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해당이 안 되겠죠. 저는 이민자긴 하지만 아이는 없는데 전 신청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크로 비즈니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건들 중에서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프리퍼런스인데 캐네디언 시티즌 그리고 이 학생은 BC 어딘가에서 왔어야 된대. 근데 이게 프리퍼런스는 머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선호한다. 우선권이 있다. 이 정도지 꼭 이 학생한테만 줄 거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리퍼런스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선호한다 라고는 써져 있지만 이게 국제학생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도 국제학생도 써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거는 거의 없네요. 뭐가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해서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국제학생인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국제학생이든 뭐든 다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 이민자거나 시민권자 된 사람을 특정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국제학생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저는 국제학생도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한 조건이 있는데 세컨이어 학생이어야 되고 디플로마 학생이어야 되는데 프리퍼런스로 BIPOC 스튜던트여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흑인이거나 원주민이거나 아니면 유색인종이거나 이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유색인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스를 누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딱 맞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게 어카운팅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긴 한데 그리고 GPA가 3.6 이상이어야 되는 것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퍼런스로 로우 인컴 스튜던트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세이트 학교에서 뭔가를 하는 게 있냐. 뭐 봉사활동도 되고 뭐 피어 멘토십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참여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발론티어를 한 거를 썼죠. 발론티어가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발론티어를 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신청한 거를 보여드렸거든요. 신청하셨으면 컨티뉴를 누르시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요. 결혼했는지 싱글인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인컴이 있는지, 저축을 하고 있는지, 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인지, 저의 생활비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썼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나 돈도 하나도 안 벌고 남편도 하나도 안 벌고 뭐 생활비는 진짜 많이 들고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 넣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제 소득이나 소비하고 있는 생활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 네가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너의 T4를 가져와. 너의 생활비 내역을 다 가져와. 뭐 이러지 않나요. 그냥 이거는 제가 주는 기본 정보고 그들은 저에게 이러한 정보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시면 창업 화면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서밋 어플리케이션을 누르시면 이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장학금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좀 라이팅이 있는 건 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새로운 친구 AI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잊고 계세요. 잊고 있으면 언젠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연락이 안 오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지만 저는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팁이 있는데 하나는 요구사항이 맞지 않아도 그냥 신청을 다 해라.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가장 써먹기 좋긴 해요. 알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저처럼 단기성으로 하는 이 봉사활동이라도 꼭 하셔서 장학금 신청이나 이력서에 꼭 써먹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